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부 주장대로 특정 지역에 불리한 정책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최근 1:1 재건축 방식을 선택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부동산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3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면서 정치 후원금을 위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 3지구가 초과이익 환수금을 줄이기 위해 가구 수는 유지하고 면적만 늘리는 1:1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5개 권역 116개 생활권으로 묶은 서울생활권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낙원상가 일대가 탈바꿈됩니다. 보행로 정비와 3.1운동 기념공간 조성, 낙원상가 하부 개선 등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들어서면서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어떤 의미일까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을 훌쩍 넘깁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이달 14일까지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보니 후보들마다 서둘러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이번 주에만 3명의 구청장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진행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시면서 저서와 관련이 없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시는 건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법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잇따른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을 판매하며 받는 수익금. 책을 정가에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정가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서 그냥 듣는 거지. 저기서 이제 잔도 거슬러 갖고 있어. 잔도 얼마 하세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팔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을 비싸게 파는 행위, 즉 책값의 상한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판기념회는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수익금 또한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 의무도 없는 상황. 결국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이 있는 유권자들은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책을 사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책값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놔 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는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아마 출판기념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출판기념회가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자들의 세규합 수단, 또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얼굴 알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였죠. 이 당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아예 금지하자라는 내용의 법안 추진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정치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아마 평등의 원칙에 다소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편법적으로 정치인들이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를 편법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출마 예정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서 네. 자유롭게 유권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이런 편법적인 출판 기념회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이 출판기념회가 갖는 순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변질돼가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어떤 대안이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출판기념회가 나름대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우리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철학이나 또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편법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된달지 이런 그 변질된 모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책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또는 책값 이상의 고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카드 결제나 또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것을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게 된다면은 모든 거래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그 높은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하게 된다면은 네. 편법적 출판 기념회가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많아지고 있는 이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지난달 말 압구정 아파트 지구 가운데 가장 노른자 위로 꼽히는 압구정 3지구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1:1 제자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유지하고 면적만 늘리는 방식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압구정의 6개 아파트 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3구역입니다. 최근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선출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1:1 제자리 재건축. 가구 수를 늘려 일반에 분양하고 그 수익을 건축비에 반영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것과 달리 일반 분양 없이 가구 수는 유지하고 면적만 늘리는 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60% 정도 지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이제 구성이 중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형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1:1이 우리 압구정동 그 제3지구는 제일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고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도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70% 정도가 40-50평대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된 만큼 고급화 전략으로 공사비를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신 최고의 아파트를 지면은 건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건설비 들어가는 게 비례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하지만 1:1 제자리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선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한 데다 자금 조달 문제도 남아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1:1 재건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 최근에는 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국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와 서울시까지 이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죠. 이 네. 논란은 어떤 부분입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재건축 발생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냈다고 해서 예.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든지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과세고 더군다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거든요. 예. 또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또 내야 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과세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럼 의원께서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중복과세고 네. 세율도 높고 또 미실현 이익과세고 이것은 위헌이에요. 특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업 건물도 재건축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상업 건물을 재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걸 적용을 안 해요. 이 형평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제도 하는 나라는 없어요. 예.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정부에서는 이 보유세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 이 보유세 공제 금액을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에 발의하셨죠. 네네. 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서울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예. 평균 가격이 한 6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고가의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중위 매매 가격이 6억 5천만 원인데 종부세의 지금 기준이 6억이에요, 6억. 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9억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이 6억 5천에서 7억 정도 되는데 예. 이걸 6억 이상의 이 주택을 가진 사람이 호화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종부세를 매긴다는 것은 난센스죠. 예. 예. 그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이 아니라 12억까지 올려야 된다. 예. 예. 지금 의원께서 이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6억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억 5천이요. 예, 6억 5천이요. 이 네. 6억 5천이라는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공시지가 그거는 기준입니까? 이제 한국감정원이 예. 우리나라 그 서울의 그 아파트의 그 매매 가격 예. 그거를 평균을 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군요. 한국감정원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은 뭐 각 은행도 담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매의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국민은행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요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 전체의 중위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이 한 7억 정도 된다. 예. 한국감정원 통계 가격이란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네. 자,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건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국세청이 80년대, 90년대에 수입 외제차 사는 사람들 세무조사했거든요. 예. 근데 강남의 매매에 대해서 강남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 전부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거는 무슨 돈으로 그걸 샀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니까 가격이 강남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겁니다. 예. 네. 자, 역차별이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국회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북한산 비봉 정상에서 등산객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한모 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북한산 비봉 정상에 안전시설물이 미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빌라 거주자가 침대 위에 뭉쳐놓은 휴지를 이용해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한 건물 외벽에 대리석 마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의 외벽 중 상부 한 면이 추가로 낙하될 우려가 있어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030년까지 생활권 계획을 완성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달라질 서울의 모습 미리 만나보시죠.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를 모두 5개 권역,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시개발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선정을 실현을 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같이 만든 서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권 계획은 도시 공간과 산업 일자리, 주거 정비 등 모두 7가지.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수색 복합 역사와 경의선 상부를 활용해 영상, 미디어, R&D 기능을 확충하고 청량리역의 복합 환승 역사를 통해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신촌 일대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가산 쥐벨리를 산업, 패션, 제조업 등이 기반이 되는 창조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산업 일자리 방안과 홍은동과 성산동 일대에 1인 가구와 어르신들의 주거를 위한 공유주택을 도입하는 주거 정비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별다른 모니터링이 없었던 현재 상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두세 개 좀 나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지역균형 개발이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생활권 계획을 완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철거냐 개발이냐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던 낙원상가가 도시재생 형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낙원상가를 포함한 4곳의 거리에 대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탑골공원 뒤에 위치한 낙원상가. 그동안 철거와 개발을 번복했던 낙원상가 일대를 포함해 익선동, 돈이동 등 40제곱미터 일대가 도시재생됩니다.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창덕궁 주변 4개 길 재생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 먼저 종로 3가역에서 창덕궁으로 가는 길인 도남문로의 보행로를 정비해 보행 중심의 도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탑골공원 등 3.1운동의 흔적이 많은 3.1대로의 역사적 장소들을 발굴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개발이 번복됐던 낙원상가와 인근의 익선동도 도시재생을 통해 탈바꿈합니다. 낙원상가 하부 공간을 비롯해 낙후된 도로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도 한옥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순 락길에 공예 창작거리를 만드는 등 4개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활성화 지역만 지정이 돼 있었고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 계획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각 개별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하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총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오늘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의회는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구청과 의원 발의한 건 6건에 대한 심의를 벌입니다. 구청에서는 5개 광고물 관리와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원 발의한 건은 국외 출장비 지급 기준 정비와 구금 상태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그리고 예비군 동대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입니다. 마포구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마포소방서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망원역 인근 이면도로와 망원시장으로 소방 통행로가 확보됐는지, 소화장치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망원시장 주변 비상소화장치는 모두 25곳으로 마포구는 오늘 10월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는 우선 올 상반기에 성동구 자금 30억 원, 은행 협력 자금 15억 원 등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는 구 자금의 경우 연리 2.3%, 은행 협력 자금은 대출 금리의 1.5%를 지원해주고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뒤 이달 16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0대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가상화폐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고 평균 300여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아이러니한 이 상황은 이 시대의 불안한 청년상을 보여주는 단면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